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환이 되었고요. 오늘 첫날 1월 1일입니다. 일요일이네요. 그렇죠? 푹 쉬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양력으로 1월 1일인데도 월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민년 똑같이 이민년이고 아직은 자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연이 바뀌는 기준이 있어요. 연이 바뀌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동지세수설로 할 것이냐, 동시세수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춘세수설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동지세수설로 한다라고 하는 뜻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연이 이민년에서 예를 들어서 계민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이민년에서 다음 해인 계민년으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세수설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소수설 같은 개념이죠. 동지세수설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춘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어야지만 명리학에서는 이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속 연이 바뀌는 기준을 양력 1월 1일이냐, 그죠? 양력 1월 1일이냐, 이제 이거는 갖다 우리가 양력으로 이제 설날이 되겠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이거 다 그냥 우리가 세시 풍속상으로 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양력서를 이제 세는 분들이 많고요. 음력 1월 1일은 이제 우리 민속 명절이라고 해서 설날이죠. 옛날에 한때 양력 생일로 이제 하고 음력을 민속의 날이라고 해서 한때 몇 년간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왔던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력 1월 1일을 이제 설날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리학에서, 다시 한번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다? 입춘세수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기토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보고 나머지 8글자의 짜임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 그 다음에 오행으로 기를 구분해 보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은 똑같은 토이지만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기토와 무토의 차이는 음양에서 차이가 난다.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항토라고 했죠. 고항토,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은 개념의 아주 큰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거죠. 히말라야 산맥 같은 자령산맥, 지리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이런 것들을 다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방대한 개념의 토가 바로 무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토인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다고 해서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정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과수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밭전자에다 동사원자 정원이죠. 그래서 논밭을 의미합니다. 근데 작은 문정답 같은
텃밭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토인, 양토, 음토인, 기토 이렇게 해서 전원토다 또는 고황토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또 있는 것이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 즉 물기가 없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말을 조자를 써서 물기가 없는 토를 의미하고요.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토라고도 하고요. 습니라고도 하고 니사라고도 하죠. 자, 다 삼수변을 옆에 깔고 있어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큰 토이면서 물기가 없는 마른 땅.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제방할 때, 그래서 제방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써야지 이 임수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왕한 임수는 기토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사수동류가 아니라 기토 탁임이 되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때는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기토는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토, 생, 금 할 때 있잖아요. 토가 금을 생할 때는 기토, 즉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용도, 용법이 있는 것이고, 또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도 있겠지만 공통점.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사람도 땅을 밟고 땅 위에 집을 짓고 가축 막사도 짓고 살게 되고요. 나무 같은 경우도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만 살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새들도 날아다니지만 나무 위에 둥지를 틀거나 숲 안에다가 자기의 어떤 삶의 근거지를 마련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토는 그래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것이 좋을까요? 촉박한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비옥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죠.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촉박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땅이 얼지 않거나 땅이 너무 뜨겁지 않는 정도의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이 너무 뜨거우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요. 땅이 너무 차가우면은 동토가 되는 것이죠. 동토가 돼도 좋지 못한 땅, 그다음에 사막이 돼도 좋지 못한 땅이 되는 것이니,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땅이 얼면 안 되고,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열토가 돼서 메말라 버리려도 안 된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 같은 때 가뭄이 들면 어떻게 땅이 바싹 말라버리게 되죠. 이 바싹 마른 땅에는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수화기제가 되는 것이 토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토도 마찬가지로 수화기제가 되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수화기제가 되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는 물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화는 물론 불을 말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적정하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져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적정 온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듯이, 토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그래서 평화와 개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같이 필요한데, 무토는 어저께 특성상 후중한 토라고 했죠.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관살인 목이 많아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물이 뭐예요? 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뜻한 온기하고 적정량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 용법이 크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입니다. 자월이죠, 자월. 2023년 1월 1일이 됐어도 월은 아직도 자월 임자월에 되어 있고요. 임자월이라고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기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대설은 월이 바뀌는,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강하고 즉 양생한다라고 해서 양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기준, 즉 동지세수 서로 추용하는 이론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지보다는 입춘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냥 그러한 이론이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해월, 자월, 축월 모두 3개월이죠. 3개월이 모두 계절로는 동절이 됩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계절, 몹시 어떻다, 춥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춥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디될 수 있으니 제가 항상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인 것이고요.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영하 50도, 60도, 70도 이게 떨어진다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다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얼죠. 우리나라만 해도 저 강원도 꼴짜기만 가도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 높은 산 중에는 그럼 뭐 오줌을 누면 금방 다 얼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특히는 이제 공군 저기 사이트라고 그러죠. 산에 있는 공군 기지 같은 데서 있는 내 친구도 있지만은 거의 뭐 진짜 사람 사는 살기 어려운, 요즘은 이제 막사 같은 것도 이게 잘 지지만 춥고 뭐 해가지고 겨울에는 진짜 살을 애인다는 그런 의미가 진짜 뭔지를 진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춥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해월, 자월, 축월 모두 혹한의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조후, 즉 한 그런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동해줘야 되죠. 해동하거나 보온해줘야 된다. 그래서 산악지대에 있는 군사 기지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사는 사람들 겨울에 난방이 되지 못하면 산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산뿐만 아니라 일반 평지에서도 겨울에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하다못해 장작 보일러라도 있어야지 살지. 불이 없다 그러면 냉방에서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된다. 해자축월에는 사주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화가 있는 사주는 그래도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다? 무용지물이고요. 무용지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주는 용도용법이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 만물이 얼어 있는데 온기가 없으면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오늘 기토일간이지만 화가 있어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화는 이제 조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달려라는 용도가 아니라 조후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기토 자체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자월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광절이죠. 수가 굉장히 왕한 반면에 화토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화토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좀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사오화뿐만 아니라 진술, 축, 미인, 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든가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얻어야지만 능히 조우도 할 수 있고 기토로서 재성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월의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 특히나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길흉, 사주의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일간의 특성을 알았고요. 월령의
의미도 알았으니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뭘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원래 자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된다. 대 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내가 일간인 내가 기토인 내가 원령이 있는 수를 갖다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 아극자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토가 음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제가 아니라 뭐다? 편제가 된다. 그래서 편제격이 되는데, 자월은 수가 제왕지임에 반해서 토는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 일단 한습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 한습한 것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죠. 이를 한 가지 신으로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일신 이익이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인성인 화가 될 것이고, 가장 좋은 화는 뭐다? 병화다. 병화가 있게 되면 약한 일간을 화생토해서 생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로서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의 기토는 병화가 없으면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또는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쓸 수 있지만, 정화를 쓸 때는 지지로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자, 기토 입장에서 자수는 편제, 임수 두 개는 모두 정제죠. 정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정편제 혼잡이라고 해서 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 건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니고요. 일간이 제다 신약이 되면 굳이 정편제 혼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이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이 기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뭘 걱정하시냐면은 기토 탁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이 기토일 때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수가 왕한데 기토 일간이 약할 때는 오히려 사수 동류 되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 사수 동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서 물이 작은 기토를 갖다가 휩쓸고 내려가서 기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하남, 수가 많으면 수다 토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일 때 임수 일간이 탁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토에다가 임수를 갖다 끌어다 쓰는데 임수가 좀 탁해지면 좀 어떻습니까? 상관없겠죠. 하지만 물이 범람해서 기토 논밭을 갖다 쓸고 내려가면 그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보면 재성이 너무 많고 일간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월, 해자, 축월,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온이 떨어서 지금 엄청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에 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목, 정관이지만 이렇게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정관은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제살 태왕으로 이렇게 바뀐다. 오히려 얘는 마치 정관이지만 쓰는 것은 용도라든가 영향력은 칠살과 같기 때문에 기토를 생조해주고 기토를 조우해주는 글자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일지를 보게 되면 밑토를 이렇게 봐서 기미일주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하다고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4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간여지동인 기미일주를 하더라도 재관이 더 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아직도 인성인 화라든가 비경업자인 토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미의 일간 기토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조후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관영한 상태에서 다시 재성을 보고 다시 인중의 감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감목은 토를 갖다 제거시키게 되죠. 이건 제살태, 제관태왕이라 하지 말고 볼 필요 없고요. 이건 제살태왕으로서 조후가 되지 않고 일간이 제살로 인해서 매우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거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해지는 걸로 볼 수 있지만은, 자, 이 재성이 생주해주고 인의 뿌리를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청간으로 투출된 것이죠. 재성이 칠살을 생해서 딸을 공격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뭐다, 화가 인성인 화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입니다. 또 병인시가 되게 되면 사주 원국은 나쁘지 않겠죠. 아무리 인목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미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기토 옆에 이렇게 병화가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토를 생겨줄 수 있어.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크게 뭐 병화를 공격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사주 원국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울로는 어떻게 되냐? 울로는 이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정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가 훨씬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는 인중병화, 암장된 병화밖에 없어서 조후는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후는 잘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생시에서 겁재인 무토 진토로 봐서 이 미토가 미진통군하고 무토가 수를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조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지만, 조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후는 될지 모르겠지만 좀 수기가 부족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수운보다는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기사시가 되면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 사화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를 넣고 사중병화, 인중병화 두 개로서 조후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해동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화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요 자수하고 여기 있는 오하고 좌우충이 되지 않고 오미합이 되죠. 오미합 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화가 투출되지 않았고요. 경금은 어차피 수를 생해주는 역할, 단 경금의 뿌리가 거의 없죠. 뭐 미토가 생길 수 있다.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게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상관생지하는 틀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부득이 하더라도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계유시 한 가지만 볼게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자월에 임신시면 임수 투출할 것이고요. 계유시면 계수가 투출하는데, 역시나 조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임계수 투출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한습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임신시도 마찬가지, 계유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신시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유시를 얻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그냥 썩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임신시가 되면 그야말로 사수동류가 돼서 임수 두 개 있는데 임신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은 그림은 되지 않는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좋은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